수업 시간에 다뤘던 30문제의 복습 퀴즈를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국어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전에 최저 복습을 할 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에 있는 내용은 수업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이 내용에 있는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다 숙지하고 있다면 이번 기말고사에도 100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왕푸징에서 볼 수 있는 중국 간식 이름을 말하는 문제인데요. 왕푸징, 어떤 곳이라고 했었나요? 우리나라 명동과 같이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중국의 전통 거리라고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요. 왕푸징의 먹거리,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벌레꼬치가 먼저 떠오른다고요? 사진에서 보이는 간식, 이름이 뭐였었나요? 맞습니다. 요 간식의 이름은 당후루였죠. 하나명만 보고 한번 3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당후루, 당후루, 당후루. 사진 속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강호동이 중국인한테 말을 걸고자 할 때 계속 했던 말이 있었는데요. 이수근이 자다가도 이 소리 듣겠다 라는 말까지 했었는데요. 이 표현은 무엇이었나요? 맞습니다. 이 표현은 징원이었죠. 징원, 중국어로 어떤 표현인가요? 말씀 좀 묻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라는 형태로요. 상대방에게 뭔가를 묻고자 할 때 징은 청하다, 원은 묻다, 묻기를 청합니다.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한다? 징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답변을 보니까 我想当医生이라는 답변이 있네요. 여기에 적합한 질문을 묻는 문제인데요. 我想当医生 어떤 표현이죠? 我想 나는 하고 싶다. 땅은 무엇이 되다 라는 뜻이죠. 医生 어떤 직업인가요? 의사라는 직업이죠. 그래서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我想当医生이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그러면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넌 장래에 뭐가 되고 싶니? 라고 해서 장래 희망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것 같은데요. 네, 장래 희망을 중국어로 묻고자 할 때 어떻게 물어볼 수가 있죠?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가 2학기 때 배웠던 문장 중에 가장 긴 문장으로 기억하는데요. 어떤 표현이었나요? 너는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니? 중국어로는 어떻게 표현하죠? 你将来想当什么?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한번 우리가 배웠던 그 문장을 상기하면서 3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你将来想当什么? 다시 한번 你将来想当什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你将来想当什么? 어떤 표현이라고요? 넌 장래에 想当 되고 싶다. 什么 무엇? 네, 넌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니?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한다? 你将来想当什么? 네, 좋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병원을 가는 방법을 묻는 문제인데요. 병원은 어떻게 가나요?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医院, 병원이 医院이죠? 医院怎么走? 병원은 어떻게 가나요? 중국어로 어떻게 물어볼 수가 있다. 医院怎么走? 医院怎么走? 어떻게 가나요? 지금 지도를 확인해 보니까 병원은 앞으로 쭉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쭉 걸어가세요.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줄곧, 곧장, 중국어로는 一直 어떤 방향으로요? 앞쪽으로요. 往前 어떻게 하라고요? 走 걸어가세요. 一直往前走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一直往前走 자, 그럼 지도를 보니까 왼편에는 도서관, 도서관이 보이고요. 오른편에는 공원, 공원이 보이는데요. 도서관과 공원은 어떻게 갈까요? 중국어로 어떻게 물어볼 수가 있죠? 도서관, 怎么走? 도서관은 어떻게 갑니까? 도서관은 어떻게 가야 되죠? 왕, 어떤 방향으로요? 左, 왼쪽으로 拐, 꺾어 돌아주세요. 往左拐,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公园怎么走? 공원은 어떻게 갑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가야 되죠? 往右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보면 병원을 가는 방법 医院怎么走 어떻게 가라고요? 一直往前走图书馆怎么走往左拐公园怎么走往右拐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방향을 묻고 답하는 표현
우리가 동작으로 한번 익혀보았는데요.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5번은 영상에 제시된 비녀 가격을 묻는 문제였는데요. 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最后再要一个这个多少钱？ 200块，不贵的。那最后一个， 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我最后再要一个这个多少钱？ 200块，不贵的。那最后一个， 네, 내용이 대충 이해되나요? 여자가 남자한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사겠다 라고 표현을 하니까 남자가 주인 아주머니한테 가격을 묻죠. 어떻게 묻고 있나요? 这个 이것이 多少钱? 这个多少钱? 이것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라고 해서 가격을 묻고 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뭐라고 답변을 했나요? 200块. 이 부분 들렸나요? 200块. 네, 200块는 얼마죠? 200위안이죠. 중국어로 가격을 답하는 표현 다 기억나시나요? 이 위엔 같은 경우에는 2块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한다? 2块 라고 표현하는 거 잘 기억하고 있죠? 200위안 같은 경우에는 200块 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200块 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번은 제시된 5개의 직업을 중국어로 순서대로 말하는 문제였는데요. 화면을 잘 보고 출연하는 5개의 직업을 기억해 두었다가 중국어로 말해 보도록 할까요? 네, 머릿속에 다 기억하셨나요? 어떤 직업들이 보이던가요? 첫 번째 보였던 직업은 歌手 보였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警察 경찰, 세 번째는 厨师 요리사 혹은 厨가 주방이란 뜻이라고 했죠. 师는 老师의 师 그래서 주방의 장, 厨师 주방장, 요리사라는 표현이었죠. 그 다음 네 번째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医生 의사라는 표현 기억하시죠? 医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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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직업은 뭐였나요? 화가 중국어랑 한국어랑 발음이 좀 비슷했는데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画家 다시 한번요. 画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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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5가지의 직업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죠? 歌手, 警察, 厨师, 医生, 画家 네. 아직 기억하지 못했다면 화면을 일시정지한 상태에서 이 5가지 직업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는 제시된 표지판대로 길을 안내하는 문제였는데요. 첫 번째 표지판 중국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왕 어디로 가라고요? 左拐 다시 한번 어떻게 표현한다? 往左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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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표지판 앞으로 쭉 가라는 표현이죠. 往前走 어떻게 표현한다? 往前走 往前走 마지막 표지판 어떤 표현이죠? 往 이번엔 어디로 가라고요?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꺾어 돌아가세요. 중국어로는 往右拐 어떻게 표현한다? 往右拐 往右拐 네, 표지판대로 길 안내하는 표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往左拐 왼쪽으로 꺾어 돌아가세요. 往前走 앞으로 쭉 가세요. 往右拐 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往左拐往前走往右拐 8번 문제는 중국 지폐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나라마다 지폐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보통 지폐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다릅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폐에 등장하는 인물이 모두 같은데요. 그 동일한 인물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네, 맞습니다. 얼굴 보니까 알겠나요? 마오쩌둥입니다. 마오쩌둥. 다음 문제도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할까요? 9번은 교통수단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교통수단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두 가지 교통수단만 중국어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교통수단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버스는 중국어로 공자오车라고 표현을 하죠. 공자오车. 두 번째 지하철은 중국어로 띠티에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버스가 중국어로 뭐라고요? 공자오车. 지하철은요? 띠티에. 네, 좋습니다. 10번 문제는 취미와 관련된 어휘에 대한 문제인데요. 두 가지 어휘, 책을 보다, 영화를 보다. 공통적으로 어떤 동사를 쓰죠? 보다 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보다, 중국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칸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책을 보다, 중국어로는 칸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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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초라고 기억하면 기억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영화를 보다, 중국어로는 칸디에닝, 칸디에닝, 캉다니엘, 캉다니엘이라고 기억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요? 네, 책을 보다 중국어로는 칸슈, 영화를 보다 중국어로는 칸디에닝.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1번 문제는 제시된 발음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단어의 뜻을 말하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화면에 제시된 발음들을 한번 조합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이 발음들을 조합하면 어떤 단어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란치오라는 단어가 되죠. 란치오, 중국어로는 어떤 표현인가요? 농구라는 표현이죠. 란치오, 란치오. 12번 문제는 제시된 한자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교통수단을 묻는 문제인데요. 제시된 한자를 보니까 이 한자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교통수단 무엇이 있나요? 네, 보니까 띠 보이고요. 뒤에 보입니다. 그래서 띠 뒤에 지하철이라는 뜻인데요. 이번에 한자에 관련된 문제는 두 문제만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출제를 했으니까요.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이라는 한자 띠 뒤에 눈으로 익혀주세요. 13번 문제입니다. 함께 쓰는 동사가 다른 교통수단을 묻는 문제인데요. 중국의 교통수단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교통수단은 버스, 중국어로는 공자오车, 공자오车, 공자오车라고 표현을 했었죠. 두 번째 교통수단도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기억나시나요? 비행기가 중국어로는 맞습니다. 페이지라고 표현을 하죠. 페이지, 페이지. 세 번째, 자전거는 自行车, 自行车, 自行车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마지막 기차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火车라고 표현을 했었죠. 火车, 기차. 네, 이 교통수단 중에서 다른 동사를 쓰는 거 어떤 교통수단이었죠? 맞습니다. 自行车, 자전거가 다른 동사를 썼는데요. 네, 앉은 자세에 따라서 다른 동사를 썼죠. 일반적으로 다리를 모으고 타는 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坐라는 동사를 썼는데요. 자전거처럼 기마 자세로 다리를 벌리고 타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말과 같은 교통수단은 뭘 썼다? 지라는 동사를 썼죠. 그래서 자전거를 타다, 중국어로는 지自行车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제시된 어휘에 반이어를 써보는 문제였는데요. 주어, 어떤 표현이었나요? 좌, 왼쪽이라는 표현이었죠. 여기에 대한 반이어, 오른쪽은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한다? 요라고 표현을 하죠. 요, 주어, 요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이번 2학기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쓰면서 준비할 문제는 없고요. 여러분이 한어병음을 보고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또 한어병음에 있어서 성조를 정확하게 묻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쉽고 간단하게 출제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고득점을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15번 문제는 제시된 두 문장의 의미 차이를 설명하는 문제였는데요. 怎么去 어떻게 갈 거냐? 怎么走 어떻게 갈 거냐?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둘 다 같은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취는 어떤 표현이었나요?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이동해 가다 라고 해서 怎么去는 이동 방식을 묻는 표현이죠.
뭘 타고 갈 거냐 라는 뜻이고요. 怎么走, 走는 걸어가다 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어떻게 걸어갈 거냐, 즉 뭘 묻는다? 이동 경로를 묻는 문장이죠. 그래서 이동 방식과 이동 경로를 묻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怎么去, 뭘 타고 갈 거냐, 怎么走, 어떻게 걸어갈 거냐 라는 의미라는 거, 이 의미 차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은 너 어디 가니? 라는 문장을 한어병음으로 써보는 문제였는데요. 너 어디가?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니, 너. 하나씩 한번 적어볼까요? 니, 너. 그 다음에 어디 가냐? 가다라는 동사가 먼저 나와야 되죠. 취, 가다. 어디라는 의문대명사 날이라고 표현을 하죠. 날, 한자는 두 글자지만 한어병음은 하나의 음절로 있죠. 날, 너 어디 가니? 중국어로는 니 취哪儿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니 취哪儿, 너 어디 가? 중국어로는 니 취哪儿. 17번 문제는 화면으로 슉 지나가는 단어의 뜻을 말하는 문제였는데요. 화면으로 슉 금방 지나가는 단어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는 좀 보이나요? 네, 좀 보이는 것 같네요. 단어는 깡진이라는 단어였죠. 깡진. 어떤 뜻이었나요? 피아노라는 뜻이었죠. 피아노를 치다. 중국어로는 어떻게 표현했나요? 단깡진 이렇게 표현을 했죠. 단깡진, 피아노를 치다. 단깡진. 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세요. 18번 문제도 같은 형태의 문제인데요. 화면에 빠르게 슉 지나가는 단어의 뜻 한번 말해보도록 할까요? 네, 봤나요? 이제 좀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将来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将来어떤 뜻인가요? 장래라는 뜻이죠. 어디에 나왔던 단어인가요? 너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니? 你将来想当什么? 你将来想当什么? 에 나왔던 표현이죠. 将来, 장래에, 앞으로, 장차라는 뜻이었죠. 将来. 네, 꼭 기억해 두세요. 19번 문제는 제시된 가격을 중국어로 말해보는 문제였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네, 4.5위엔. 중국어로는 어떻게 읽을 수가 있죠? 이거를 말로 표현할 때는 점을 기준으로 앞에 다니는 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단위를 마오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4콰이 5毛钱. 치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돈이란 뜻인데요. 생략 가능하고요. 4콰이 5毛钱, 4콰이 5毛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가격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까지가 콰이 단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콰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단위는 어떤 단위라고 했죠? 마오. 두 번째 단위는 펀이라는 단위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콰이는 우리나라 이 콰이가 170원 정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100원 이상의 단위가 콰이. 그 다음에 마오는 10분의 1이니까 10원 단위. 그 다음에 펀은 1원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 어떻게 읽을 수가 있나요? 88, 88콰이. 그 다음에 8毛, 8分钱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첫 번째 가격은 4콰이 5毛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가격은 88, 88콰이 8毛 8分钱 이렇게 가격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어로 가격을 말하는 표현 좀 어려웠었죠? 다시 한번 꼭 상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단위는 콰이, 그리고 점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단위는 마오, 두 번째 단위는 펀이라고 표현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말로 하는 거랑 또 한자로 쓰는 거랑 좀 다르게 쓰이는 부분도 여러분이 꼭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국어로 가격을 묻는 표현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중국어로 가격을 물을 때 얼마예요? 중국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맞습니다. 多少钱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같이 한번 세 번 읽어볼까요? 多少钱, 多少钱, 多少钱. 중국어로 가격을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볼 수가 있다? 多少钱. 21번 문제입니다.
제시된 장소를 순서대로 중국어로 말하는 문제인데요. 제시된 장소, 여러분이 화면을 잠시 일시정지한 상태에서 혼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장소 어떻게 말했나요? 맞습니다. 학교, 중국어로는 学校, 유 발음이 들어가죠. 学, 좀 어려운 발음이었습니다. 学校, 学校. 두 번째, 병원은 医院, 의원이라고 암기하면 좀 더 쉽게 암기할 수 있다고 했죠. 医院. 세 번째, 화장실은 중국에 가면 꼭 알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화장실, 중국어로는 洗手间, 洗手间, 洗手间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공원은 중국어로 公园, 公园. 우리나라 발음이랑 많이 흡사했는데요. 公园. 중국 공유엔에 가면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나요? 네, 광장물을 하는 아주머니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태극권을 하는 할아버지도 볼 수가 있죠. 네, 공유엔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22번 문제는 베이징의 명소를 차례로 이야기해보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장소, 어떤 장소였나요? 명청대에 걸쳐서 24명의 황제가 살았던 그곳, 중국의 정치 문화의 중심이 되는 꾸궁이라는 곳이었죠. 두 번째는 네, 탕후루가 맛있는 그곳 왕푸징이었고요. 세 번째는 서태후의 여름 별장으로 불리는 이허위안이었습니다. 꾸궁, 왕푸징, 이허위안. 네, 중국의 명소들 알아두시면 좋겠죠? 23번 문제는 잠시 쉬어가는 문제였는데요. 화면을 일시정지한 상태에서 위아래의 그림 중 다른 부분을 7군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이 사진의 장소 어디인가요? 뿌달라궁, 티벳의 달라이라마의 궁전이었죠. 중국 화폐에서는 50위안 뒤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뿌달라궁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7군데를 다 찾아보셨나요? 그러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이 찾은 그곳이 맞나요? 네,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잠시 쉬어가는 퀴즈 함께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는 모두원이 돌아가면서 장래희망을 묻고 답하는 문제였는데요. 장래희망을 중국어로 묻고자 할 때 어떻게 물어볼 수 있죠? 你将来 너는 장래에 想当什么 무엇이 될 거니? 你将来想当什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가수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我想当 가수가 중국어로 歌手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만약 경찰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我想当警察 경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주방장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我想当厨师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厨师 주방장, 요리사, 중국어로는 厨师 라고 표현을 했었죠. 의사가 되고 싶다면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我想当医生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화가가 되고 싶다면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我想当 화가 중국어로는 画家 라고 표현하죠. 我想当画家 네, 이렇게 장래희망을 묻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25번 문제는 샹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보는 문제였는데요. 샹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다 라는 의미에서 확장돼서 무엇을 하고 싶다 라는 조동사로 많이 쓰인다고 했는데요. 이 샹이라는 조동사는 정말 활용 반경이 넓습니다. 금방 했던 것처럼 我想当 나는 무엇이 되고 싶어 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지만 나는 무엇을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나 농구하고 싶다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我想 농구 打篮球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我想打篮球 나 노래 부르고 싶어 我想唱歌 이런 형태로도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 특정 교통수단을 타고 싶다 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비행기를 타고 가고 싶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我想 비행기를 타다 坐飞机去 坐飞机去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비행기를 타고 가고 싶어 이런 형태로요. 그래서 샹은
동사 앞에 쓰이는 조동사로 문장 안에서 정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니까요. 머릿속에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26번 문제는 이렇게 화면에 돌아다니는 단어를 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문제인데요. 화면에 돌아다니는 단어를 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문장 무엇인가요? 니 보이고요. 시환도 보이고요. 쭈어 보이네요. 그리고 什么 어떤 표현인가요? 니喜欢做什么? 너 뭐 하는 거 좋아해? 상대방의 취미를 묻고자 할 때 중국어로 쓸 수 있는 표현이죠. 니喜欢做什么? 니喜欢做什么? 너 뭐 하는 거 좋아해? 이런 표현 있었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7번 문제입니다. 네 가지 취미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취미에 쓰이는 각각의 동사가 다른 동사를 쓰고 있네요. 어떤 동사인지 하나씩 말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야구를 하다. 야구는 어떻게 하나요? 손으로 쳐서 하는 경기죠. 그래서 손으로 치다. 중국어에서는 따라는 동사를 써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축구를 하다. 축구는 어떻게 하나요? 발로 차서 하는 경기죠. 그래서 발로 차다. 중국어에서는 티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렇게 야구와 축구, 취미 중에서 어떤 취미인가요? 운동에 관련된 취미죠. 운동. 중국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윈, 그 다음에 똥 이렇게 표현하죠. 윈똥. 운동은 중국어로 윈똥, 윈똥, 윈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음악을 듣다. 동사 뭘 쓰나요? 듣다라는 동사 팅이라는 동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피아노를 치다 라고 했을 때 악기를 연주하다 단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각각의 동사 다시 한번 말해보도록 할까요? 야구를 하다 따 란지오, 축구를 하다 티 조지오, 음악을 듣다 팅 인외, 피아노를 치다 단 깡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동사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8번 문제는 제시된 상호의 이름이 중국에서는 어떤 장소를 지칭하는지를 묻는 문제였는데요. 수업 시간에 한자를 많이 하는 것이 중국어를 학습하는데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했었죠. 한자를 읽으면 려풍주점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술을 파는 곳이 아니라 어떤 장소라고 했죠? 네, 고급 호텔을 뜻할 때 중국에서는 지오디엔, 주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도금과 중국어 단어의 뜻이 다른 한자들 이번 기말고사에 출제되었습니다. 활동지에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나머지 부분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9번 문제는 각 화폐 단위를 칠판에 나와서 써보는 문제였는데요. 첫 번째 단위,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중국에서는 화폐 단위가 3개라고 했었는데요. 읽을 때랑 말로 할 때가 달랐었죠.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부분 어떻게 읽나요? 콰이라고 읽지만 쓸 때는 어떻게 쓴다? 위엔이라고 쓰죠. 두 번째 단위, 이 부분 보통 점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마오라고 읽지만 쓸 때는 어떻게 쓰나요? 지아오라고 씁니다. 마지막 이 부분은 읽을 때랑 쓸 때랑 같죠? 펀이라고 읽고 펀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작성할 때는 위엔자오펀이라고 작성을 하지만 그 단위를 중국어로 말로 할 때는 콰이 마오펀이라고 말한다는 거 꼭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0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교통수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답은 몇 번이었나요? 답은 2번이었죠. 1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중국은 같은 거리라 하더라도 버스의 컨디션, 즉 안에 냉난방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랐고요. 그리고 중국에는 장거리 침대버스가 있었죠. 그래서 잠을 자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버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버스를 탈 때는 거스름돈을 거슬러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버스를 탈 때 거스름돈을 충분히 준비해서 타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틀렸는데요. 자동차 번호판, 중국에서는 어떻게 배부되나요? 추첨을 통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얻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면 경매를 통해서 비싼 번호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복습 퀴즈 30문제를 함께 풀어보았는데요. 어땠나요? 여러분들이 이미 숙지하고 있는 내용들이었나요? 여러분들이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그리고 그 안에 선생님이 함께 설명했던 내용까지 다 알고 있다면 이번 기말고사에 분명 100점을 또 맞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 복습 잘 해가지고 이번 기말고사도 꼭 100점을 맞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짜요!